안녕하세요. 양성원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램프 거푸집 산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그 램프를 모델링 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새롭게 사용되는 루비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원래 뭐 이렇게 생긴 그 램프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좀 그려야 한다. 한마디로 이런 곡선끼리 경사로가 만나는 부분들을 없애야지만 아직 스케치업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는다.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그려야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또 이렇게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실제 거푸집 산출에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캐드를 불러와야 되겠죠. 좀 같은 거긴 하지만 일단 메인 도면은 이랬습니다. 이거를 일단 스케치업으로 내보내 보겠고요. 임포트 세블러. 자, 여기서 어떤 식으로 그려지게 되냐면 이쪽에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옹벽, 그리고 여기 방수턱, 요게 보 라인이었었죠. 일단 복사를 해주고요. 이 정도만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부셔주고요. 지금 어떻게 그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냐면요. 일단 옹벽은 그대로 놔두려고 하고요. 볼을 요 면이 서로 겹치지 않게 5cm 정도만 안으로 넣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슬라브 같은 경우는 5cm 정도 더 바깥쪽으로 좀 넓혀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도면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현재 옹벽 라인이었는데요. 일단 옹벽 먼저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옹벽 라인은 이 바깥쪽에 있는 이 라인이 옹벽 라인이 되겠죠. 이건 뭐 지울 필요는 없었지만, 아까 처음에 원래 모형을 할 때는 이거 자체를 잡아가지고 뭐 3m 3000 주고서 올렸었어요. 근데 실제 물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저는 재래식 방법을 씁니다. 3000 3000 솔직히 결과물은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까 좀 지워서 그랬는데, 이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이렇게 제가 정확한 100% 이유까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이미 재질이 먹혀져 있는데 다른 루비를 사용해서 이 먹은 것들과 나중에 이것들이 서로 이제 겹쳐지지 않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하나씩 해서 맞춰줄 수야 있겠지만, 도면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같은 재질로 만들어 놔야 나중에 합치거나 뭐 전체 재질을 입힐 때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경험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에러가 나지 않는다, 물량을 뽑는데 좋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방법을 쓰지 않고, BS를 쓰지 않고 옹벽 램프를 할 때는 이런 재래식 방법으로 일단 옹벽을 올려줍니다. 일단 올리게 되면은 기존이 하나에 다 그냥 개별적인 면인데요. 전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 더블 클릭하면 되죠. 따다닥 선택해서 이것도 메이크 그룹, 두 개의 그룹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보가 옹벽에서 5cm 가량 들여와서 그려져 있었었죠. 자, 그러면 이게 옹벽 라인이 그 보의 끈 라인이 될 건데요. 이게 원래 보겠죠. 원래 이게 본데 안쪽으로 50 엔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선을 잡아서 50 엔터, 곡선이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러면 필요 없는 라인들은 일단 지워주고요. 이 라인도 필요 없었죠. 이거를 램프로 올릴 때는 부육 높이 3000. 요거는 전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입체적으로 보 라인이 그려졌습니다. 요 선들은 지워주고 다시 그려주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그리는 거는 똑같아요. 좀만 다르게 해서 그린다의 차이 뿐인 거죠.
자, 이 상태에선 또 선을 잡고 면으로, 이때 주의하실 게, 원래 이 보는 600 보였지만 연석까지 합쳐서 그려야 한다고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를 900보로 그릴 예정입니다. 자, 이거 자체를 900만큼 올려주시고요. 지금은 박스처럼 비어 있는 거를 전부 메꿔라. 다 됐으면 이거 자체를 깨주시고요. 다시 메이크 그룹화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에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 원래 그리게 되면 다 이렇게 하얀색 면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하얀색 면을 이제 지워보면 안쪽이 회색이어야 하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려지면서 안과 밖이 바뀌어 버리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나중에 재질을 줄 때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많은 부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때 하나씩 들어가서 면을 반전을 시켜 주십시오. 한마디로 하얀색 면이 나오게끔 밖으로 끄집어 준다는 거죠. 좀 귀찮긴 하겠지만 이 방법을 써야 문제가 없더라고요. 면을 뒤집어 주겠습니다. 여기도 뒤집어져 있고, 여기도 뒤집겠습니다. 밑면도 잘못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전부 다 이제 편하게 얘기하면 하얀색 면이 밖으로 나와 있게 된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일단 볼을 다 그리게 된 상태예요. 볼을 옹벽에 가다 붙여 보겠습니다. 이 옹벽 라인을, 볼을 옹벽 라인에다가 잘 안 붙으면 게다 갖다 놓고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요. 근데 보시게 되면 좀 차이가 나죠. 저희는 5cm를 안으로 들였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50만큼 넣어 주고요. 뭐가 좀 길죠. 900으로 그렸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300만큼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게 정상적 자리로 찾아온 거예요. 한마디로 캐디에 있던 데를 끝선에 붙인 다음에 5cm 밀어넣고 30cm 위로 올리고, 그럼 요게 현재 달라붙게 된 겁니다. 이제 슬라브를 그려보겠습니다. 슬라브도 마찬가지죠. 원래 슬라브는 여기와 요선 사이에 그려져 있겠지만 5cm씩 밖으로 튀어져 나가게 그려야 해요. 그렇게 또 하기로 했으니까 이쪽으로 바깥으로 50, 이쪽으로 마우스가 튕기네요. 이쪽으로 50.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면이 슬라브의 면이 될 거예요. 5cm씩을 키워서 그린 거죠. 자, 이 선들 정리해 주시고요. 이거를 또 경사로 만들어야 되겠죠. 3000 올렸습니다. 필요 없는 선들 지워 주시고, 이 선들을 잡고, 자, 슬라브는 200이었어요. 200 가정했기 때문에 올려줬고, 이거를 또 메꿔라. 방법은 동일하죠. 올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살짝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폭파하고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면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쪽 면은 또 회색이죠. 다 하얀색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쪽도 회색이네요. 바꿔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면이 일단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또한 거기다 붙여야겠죠. 만약에 원래는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만 중복이 됐죠. 5cm만큼 물리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50만큼 넣어 주고요. 보시게 되면 슬라브가 300만큼 또 내려와야 되죠. 이걸 잡고 아래쪽 방향으로 300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 저희가 캐드에서 계획 잡았던 요 모양 그대로 일단 스케치업으로 이제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끝난 거냐?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끝이 난 게 맞습니다. 이거를 잡아다가 옆으로 일단 이동을 해놔 보고요. 이 전체를 그냥 잡아서 유니온으로 합치기라고 하게 되면 이쁘게 합쳐질 거예요. 그쵸? 이런 부분도 에러는 아니에요. 실제 있는 그대로 지금 정확하게 돼 있는 상태고 89루베 정도 이렇게 이제 타설 물량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옆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아래쪽은 아래층 물량이고 실질적으로 이 위에 달려야 정확히 한계층의 물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잘라서 위로 붙이고 여긴 잘라서 아래로 붙이고 이런 작업을 해서 한 계층 3m 그 한 계층 높이 안에서 모든 물량이 표현이 돼야 돼요. 이렇게 겹치게 그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잘라주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될 게 바로 이 조로라는 룹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룹화 되어 있는 거를 자르지는 못해요. 물론 좀 유료 루비 같은 경우는 이 그룹화 되어 있는 자치들 이렇게 잘라라라고 하면 여기로 탁 날려 버려 가지고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돈이 좀 들다 보니까 무료 루비를 사용하셔도 뭐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터트린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얘를 그냥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 선이 가졌죠. 뭔가 하고 이렇게 봐보면 다 잘라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인 상태에서로 확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모양으로 이렇게 잘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보이는 모양대로 그냥 푹 잘려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정확히 잘린다기보다는 화면상에 나온 상태로 이렇게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런 걸로는 이거를 이용을 하시면 안 돼요. 한마디로 정확하게 딱 눕혀놓고 이렇게 잘라주는 식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를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일단 카메라에서 그때도 일단 이렇게 좀 왜곡된다기보다 실제 눈으로 보는 모양대로 보게 하는 게 솔직히 제일 편하게 보이긴 할 텐데요.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는 아이소로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고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 뷰를 프론트라고 하게 되면 아주 정확하게 현재 맞춰진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물론 그 전에 제가 자르고자 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을 했었고요. 이걸로 조로로 이 끝까지 정확히 딱 눌러주게 되면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지금 잘라져 있습니다. 지금 그쵸? 이쪽 라인에서 잘라져 있어요. 한마디로 정확히 정면에서 봤을 때 모양대로 칼질을 싹 해줬다는 거죠. 이게 살짝이라도 틀어져 있었으면은 이상하게 잘렸을 거예요. 다시 뒤로 돌려보면요. 컨트롤 Y. 자, 이게 현재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좀 보기 애매하면 좀 안쪽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이게 잘라져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현재. 자, 이 상태에서 이것들을 아까 이미 너무 뒤로 왔네요. 합쳐주고, 그럼 하나의 그룹인 상태가 됐을 때 이거를 잘라주고 싶다. 그러면 일단 폭발을 해주시고요. 그럼 얘가 전체 선택을 하고 카메라 뷰 아이소로 본 상태에서 정면, 그리고 휠만 특별히 안 누르시면은 정확히 이 정면인 상태거든요. 여기서 이 조로를 눌러서 이쪽 방향으로 칼질을 딱 왼쪽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잘려 나가게 된 거예요. 자, 위에도 한번 잘라주겠습니다. 요건 잘린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정확히 이렇게 또 쫙 잘라줘야 되거든요. 자를 때 마찬가지로 카메라 뷰 프론트, 이 윈열이죠. 여기 자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끝까지 한번 가겠습니다. 끝까지 쫙 잘라주면 현재 이런 식으로 잘라졌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를 이제 만약에 유료 루비를 사용했다면은 그룹인 상태에서 잘라서 이거 자체가 또 이쁘게 잘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아래다 붙이고 이걸 위에 붙이게 되면은 좀 작업이 간단해져요. 근데 이 무료 루비로는 이 분해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이 한 번 더 가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 이 부분만큼을 옆으로 빼내 보겠습니다. 최대한 좀 정확하게 좀 확대해서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를 이만큼 선택을 해가지고 또 컨트롤 누르고 한 번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요. 전부를 갖고 오게 되면 선까지 같이 선택돼요. 그래서 우리는 면만 선택하는 루비가 있습니다. 면만 선택하겠다라고 하고 이동, 옆으로 움직이면 이상하게 움직이겠지만 컨트롤 누르게 되면 정확히 부재를 복사하게 되죠. 자, 면만 이쁘게 가지고 나온 상태예요. 다시 프론트로 가보고요. 그러면 이미 이걸 갖고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 필요가 없죠. 그러면 정확히 선택해주고 정확히 선택해준 다음에 딜레트로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도
최대한 가까이에서 딜레트를 선택해서 지워버리고요. 그러면 현재 이제 남은 것들만 남아 있겠죠. 이거 자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냥 옆으로 복사를 하지 마세요. 또 몇만이라는 명령을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지운 상태에서 뭔가의 선이 제가 지우지를 못했다든가 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선택해서 또 몇만 요거를 복사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몇만으로 만들어진 이제 구조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얘는 아래면을 잘랐기 때문에 현재 여기는 면이 형성이 안 돼 있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 잘라낸 곳은 면이 형성이 안 돼 있죠.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선으로 자른 부분들을 직선 구간을 한 번씩만 그려주시는 거예요. 메꿔주는 거죠. 얘는 위에를 잘랐으니까 위에 쪽을 한번 그려주게 되면 면이 형성이 됐을 거예요.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잘려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의 면을 만들어 주고요. 이쪽도 한번 한번 잘못 선택이 됐다 보네요. 이쪽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택해 줌으로써 하나의 면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건물을 한마디로 자른 다음에 이 자른 부분과 위에 자른 부분 면만 갖고 오고 남아있던 부분들을 또 면만 갖고 온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기존에 있던 거는 지워져 버리시고요. 현재는 얘가 하나의 객체이기 때문에 이 전부를 뭐 메이크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또 이것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합치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 위에 달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여기로 한 50 정도 방향을 잘못 잡았네요. 여기서 이쪽으로 50 정도 나오게 되게 되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요거는 아래에 걸려 있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맞춰주고요. 삐져나왔죠? 이거를 여기서 안쪽으로 50이었겠네요. 제가 처음에 잡은 기준대로 이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정확한 모양으로 일단은 합쳐진 상태가 됐습니다. 이거를 잡아서 유니온을 합쳐주게 되면은 정상적인 지금 칼로 자르듯이 그 상태 모양으로 모델링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물량을 어떻게 볼까요? 위에도 예제를 했었지만 실제 이런 모양 상태로 일단 옆으로 옮겨가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뭐 만약에 3개 층이라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고 나중에 유니온을 합치게 되면 정상적인 모형의 상태로 이게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실제 들어가서 막 지워보게 되면 잡스러운 선들은 없고 전부 곡선으로 이쁘게 잘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모델링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위에 잠깐 예를 들었다시피 똑같이 물량 산출할 때 이렇게 빨간색을 저는 칠하곤 하잖아요. 이거를 들어가서 다른 애들은 좀 잠깐 그냥 작업하겠습니다. 들어가서요. 지금 이 아무거나 선택한 상태에서 셀렉트 같은 재질 선택이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셔서 컨트롤 A를 눌러 주신 다음에 이 재질에서 빨간색 아무거나 톱땡을 씌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씌웠을 때 전체가 이렇게 이쁘게 이제 물들게 되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상태로 아마 작업을 하시게 되면은 별도 작업이 필요하시게 될 거예요. 바닥은 물이 들었는데 이쪽은 그냥 노란색 옹벽인 상태로 남아 있고 한마디로 그때는 좀 또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저는 옹벽 자체를 그릴 때도 좀 재래식 방법으로 쓰고 이것들도 다 같은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걸로 작업을 그냥 해 주시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으면 저희는 항상 하듯이 일단 윗면에는 당연히 거푸집이 없겠죠. 하나씩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는 색칠이 칠해져 있지 않은 회색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지우고 말아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좀 쉬우실 거예요. 또 윗열도 당연히 지워주는 거고요. 여기도 당연히 안 될 거고 이 방수턱 같은 경우도 윗면은 따로 거푸집을 설치를 하지 않죠. 하나씩 이렇게 지워가 주시는 거예요.
밑면도 마찬가지로 거푸집은 없으실 거예요. 그쵸? 자, 쭉 여기는 있어야 되실 거예요. 여기는 이쪽은 뭐 한마디로 보호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와 요기 면이 합쳐진 게 아마 2층의 보호 바닥이 될 거예요. 이거는 보호 옆면. 자, 그리고 이쪽 부분도 중요한데요. 이쪽 부분도 분명히 어딘가 층과 만나게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기서 정확히 끝나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쭉 이어질 거거든요. 보랑 옹벽이 어느 수준까지는 아마 이어지실 거예요. 정확히 끊긴다면 지워줄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고요. 이쪽 면도 거푸집이 연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아래쪽에서 봤을 때는 정확히 다 막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옹벽만 빼고요. 위에서 봤을 때도 당연히 없어야 되고, 이 옆면들, 옆면과 밑면, 살아있구나. 이게 옹벽 라인이죠. 옹벽 라인 살아있고, 아래쪽에서 봐도 옹벽 라인이 살아있고, 어떻게 보면 뭐 확인하시기에는 그냥 합치지 않고 이 상태 돼 있는 게 면 잡기는 면적 뽑기는 좀 더 수월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면적을 보시게 되시면 하나 들어가서 빨간색 아무나 선택하고 셀렉트 같은 재질, 그러면 527이 나오네요. 위에 599 제가 메모를 해놨었는데 솔직히 여기를 제가 지우지를 않았었어요. 여기 제가 깜빡을 하고 이런 부분 차이 때문에 좀 벌어졌던 건데요. 윗면은 한마디로 방수턱 윗면은 거푸집을 따로 설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같은 물량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스케치업으로 대략 어느 정도의 셀렉트 같은 재질의 물량이 나오는지 527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을 거고요. 뭐 시공적인 부분이긴 했지만 이 방수턱의 연석 있죠, 연석의 옆면 부분은 원래 옹벽이랑 중복돼야 한다.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마디로 옹벽을 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별도로 요만큼의 면적을 다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요만큼은 솔직히 중복돼서 뽑혀야 실질적으로 맞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 정말 정확하게 물량을 내놓고 싶으면 이렇게 옆으로 하나씩 빼가지고 아니면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하나 그려 놓게 되면 그만큼 연석 부분을 중복해서 난 뽑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그려질 수가 있겠죠. 정확히 하신다면 그렇게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일단 스케치업으로 그 램프 부분의 거푸집 면적을 한번 산출을 해봤고요. 그러면 CAD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뽑기 위해선 최초 이게 이제 원본 도면이라고 보고요. 이거를 GP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뽑을 건데요. GP는 원이나 호 이런 부분을 뽑을 수가 없어요. 보게 되면 다 이렇게 중심선이 나와 있죠. 이거는 PL 라인이 아니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WID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전체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 두께, 처음에 뭐 1이라고는 숫자가 써 있을 수 있는데 두께는 그냥 0 엔터를 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자체가 두께가 0인 없는 한마디로 전부 PL 라인으로 바뀌게 돼요. 이 가운데 꼭지점이 없어졌죠. 이 다음에는 GP를 이용해서 물량 산출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하나씩 클릭해서 뽑은 것 뿐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내부 옹벽은 2100. 이제 스케치업을 보면서 산출을 해 본 거거든요. 여기서 내부 옹벽이 2100이구나. 연석을 따로 해줄 거기 때문에 이 옹벽은 2100을 해서 준 거고요. 외부 옹벽은 2800이다. 왜 2800인가? 여기서 재보게 되면 3m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독립적으로 있는 경우는 뭐 3m겠지만 만약에 지하 주차장 내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 옆에도 슬라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20cm 정도 부분만큼은 이제 실제로는 없을 거예요. 제가 도면을 뭐 주변까지 같이 갖고 왔다면 아마 이것도 제가 그리진 않았을 건데 그걸 감안해서 2800이다 이렇게 뽑은 겁니다. 그리고 보호 밑면, 슬라브 밑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 GP 슬라브를 이용해서 내부점 선택으로 이렇게 뽑아 준 거고요. 뭐 어렵지는 않아요. 마감만 놓고 내부점 선택만 하면 되니까요. 뭐 경사각도가 고려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원래는 이렇게 살짝 올라가게끔 되기 때문에 실제 평면의 넓이보다는 이 경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면적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건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살짝 고려가 안 됐다. 뭐 보 밑면도 고려가 안 됐다. 뭐 큰 물량차를 보이진 않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역으로 메모를 했던 거고요. 보연면 400.
이것도 실제 하나씩 찍어보면 뭐 찍기보다도 뭐 알 수는 있겠지만 400보가 쫙 이렇게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보 옆면을 400을 제가 주게 된 겁니다. 연석도 300 이렇게 준 거고요. 만약에 실제 내부 옹벽을 2400만큼으로 뽑고 연석을 300을 뽑게 되면 이 옹벽과 연석이 겹치는 그 부분들을 중복해서 뽑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2100이 아닌 2400까지 뽑게 되고 연석을 300만큼 뽑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이제 중복해서 뽑을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시공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뭐 도면 상으로만 뽑는 거니까 뭐 그런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스케치업으로 뽑았을 때 아까 527이었었거든요. 527이랑 캐드랑 뽑았을 때 527이랑 비교하다 보면 뭐 한 1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건 이제 산출의 방법일 뿐이었을 거예요. 스케치업에서는 외부 옹벽을 제가 3m 그냥 그 상태로 냅둬놨었고 캐디에서 2800으로 뽑았었잖아요. 이 외부 옹벽들을 제가 스케치업이랑 똑같이 3000으로 해가지고 3m로 해서 뽑았다고 하면 172가 나왔을 거고요. 이 현재 2800을 주고 뽑았던 거를 표현을 하면 160이에요. 그러니까 12 정도의 차이가 나죠. 12 정도의 차이가 나고 나머지 차이 나는 한 1, 2회배 정도의 차이는 이 경사면을 어느 정도 고려했냐 안 했냐 그런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이거를 2800으로 외부를 그렸으면 캐드랑 스케치업의 물량은 동일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좀 빠르게 지나가는 감이 좀 있는데요. 실제 이제 램프를 그리는 방법은 전 영상에서 좀 천천히 다뤘었고요. 이 물량을 뽑는 데 있어서 중요했던 거는 이 램프를 그리는 스킬보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을 이런 식으로 그 곡선이면서 경사인 면들이 겹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였고요. 이걸 가지고 램프를 그리는 거는 전 영상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된 부분이 그린 다음에 이거를 잘라줘서 한마디로 조로를 이용해서 잘라주는 방법. 그룹인 상태로는 자르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룹으로는 자르지 못하니까 다 합쳐놓고 전부 분해한 다음에 또 정확히 정면을 본 상태에서 커팅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해준 다음에 나중에 잘린 면들을 옆으로 면을 따로 복사를 하고 남아있던 것들을 또 면만 잡아서 복사하고 면만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세요. 면만 선택하지 않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빨리 끝났으니 그걸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거를 만약에 합친 상태에서 일단은 깨주겠죠? 깨주고 카메라를 정면에서 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잘라주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한 번에 동시에 잘라주겠습니다. 그러면 잘려 나왔죠? 이거를 다시 정면으로 보고요. 이렇게 선택해서 면만 선택한 다음에 갖고 나오시는 거예요. 남아있는 경우 다 지워버리고요. 남아있는 애들이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이게 지웠다고 보겠습니다. 지웠는데 그러면 정확히 지워졌겠구나 라고 해서 이거 선택을 그냥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를 그냥 다 쓰겠다.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전체를 지금 선택한 상태에서 면만 갖고 오겠다 라고 선택을 하고 이거 자체를 옆으로 옮기려고 하다 보면 이 선들이 뭐 남아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두 개의 선이 이 면에 지금 접목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생각 없이 이미 잘라냈으니까 이거를 전체로 뭐 그룹 하나 묶고 하게 되면 아까 같이 면만 선택했을 때 딸려 나와서는 안 되는 선들이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제 일일이 체크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만 선택해서 컨트롤을 끄집어내야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니까 면만 선택한다는 명령어를 그냥 건너뛰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똑같이 따라 했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처음에는 느리더라도 제가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한번 따라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손에 이제 배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들 이제 없으실 거예요. 이런 거 선택할 때도 이렇게 그룹 하시면 안 되고 전체를 다 여기가 선택이 안 됐으니까 전부 다 선택하고 그룹하고 이것도 위에 이제 그려주고 그룹하고 합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모형이었지만 뭐 합치고 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뜨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한마디로 도면을 갖고 오고 할 때 세세한 부분이었지만 이런 지저분한 선들이 항상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면만 선택한다라는 명령어가 좀 유용한 거고 좀 놓치지 않고 자주 써야 되는 그런 명령어가 되실 거예요. 일단 건물을 산출하시게 되면은 솔직히 램프 같은 경우는 좀 뚫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셨다시피 좀 손이 많이 가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조도에 나오는 메인 이제 뭐 옹벽 그리고 뭐 보도 나중에 추가해서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슬라브 뭐 벽체 옹벽 뭐 기둥 이런 것들 메인 부재들만 일단 먼저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손이 좀 많이 가는 부분들은 다 건물을 올려놓은 다음에 나중에 하나씩 시간 날 때마다 추가해서 그려주는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량을 뽑을 때도 어떻게 보면 메인 부재인 것들만 미리 쭉 뽑고 올라간 다음에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추가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도면을 보게 되면 막 수벽이라든가 뭐 인방, 뭐 방수턱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메인 구조 도면을 가지고서 뽑게 되면은 굉장히 금방 저기 물량을 산출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디 이렇게 하나씩 올라와 있는 평면에 무슨 뭐 인방이나 뭐 수벽 이런 것들을 뽑게 되려고 하면 구조도에서는 표현이 안 되거든요. 한마디로 뭐 단면 상세도나 뭐 그런 것들을 보고서 하나씩 추가를 해야 되고 물량은 많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메인 물량을 다 뽑아 놓고 그걸 이제 하나의 가물량으로 잡고 시작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하게 되는 거죠. 인방을 추가하고 수벽을 추가하고 이런 것들은 뭐 단면 상세도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씩 덧붙여 나가면서 처음에 뽑은 물량이 만약에 10만이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한 몇천 정도 물량은 늘어날 수가 있겠구나. 한 1, 2천 늘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층 한 층 정말 디테일하게 뽑아 나가다 보면은 전체 물량 자체를 산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제가 지금 뽑고자 하는 물량의 계략적인 물량 자체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 자재에 대한 산출을 먼저 해 놓고 그리고 나서 계약 수량이랑 비교를 해 보는 거죠. 제가 분명히 적게 뽑았기 때문에 계약 수량이 저보다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면은 나중에 산출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비슷해지겠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을 거고 가물량을 대충 뽑았는데 계약 물량이 저보다 적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미리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거는 뭐 나중에 이제 실제 업무를 하시면 이제 느끼시게 될 건데 그런 가물량 산출도 좀 빨리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일단 주 자재를 다 뽑고 난 다음에 주 자재란다. 그죠? 주 부재들이죠. 다 뽑고 난 다음에 나중에 추가해주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